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쌍끌이 형님과 함께하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중심 이슈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낙폭과대주의 반격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소외받았었던 그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여부 잠시 후에 체크를 받아보겠습니다. 간밤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형 기술주가 완전히 강했죠. 그렇죠. 메타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4% 넘게 올랐고 그 외에도 이제 넷플릭스가 3.8%, 알파벳이 2% 넘게 올랐고요. 요새 자동차주 하면은 전기차 관련주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리비안이 상장 이후로 4월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5% 올랐던 반면에 테슬라는 마이너스 2.8%, 3%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 주식은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 CEO가 계속 파는 것 같고 네. 반도체주가 정말 남이 시장이지만 부럽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중에서도 가장 세게 올랐어요. 3.7%가 올랐고요. ASML이 2.2%. 특히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이제는 고평가의 영역이다 이런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가는 꿈쩍을 안 합니다. 보합으로 끝났고 참고로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블록스 얘기는 언급을 하셨고 급등했어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주가 좀 대체로 약세네요. 항공주가 아메리칸 항공이 5% 빠졌고 항공주 약세, 여행주 약세 이런 점이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유가가 1% 이상 하락하면서 80달러대를 겨우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요새 그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또 한 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보합권이 있는데요. 역시 기술주 강세 영향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차트는 디램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주가 비교를 해봤어요. 요새 마이크론은 잘 나가는데 그 하이닉스는 못 올라가잖아요. 예. 미국 반도체 주식 중에서 최근 일주일 새에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은 AMG입니다. 8.5%가 올랐고, 근데 2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일주일 동안 6%가 올랐거든요. 그 위에 이제 그 울프스피드 예전에 이제 크리라는 회사죠. 3% 넘게 올랐고, 그리고 인터그라스라는 필터 회사도 이제 3% 넘게 올랐고, 사실 AMD는 직접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다고 치더라도 다른 회사들은 우리나라 반도체주랑 매칭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비슷해요.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마이크론은 디램 회사인데 너무 지금 괴리율이 심해졌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승부보는 종목은 아니지만 하이닉스는 지금이라도 계속 담고 싶은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괴리율이 따로 움직인다는 거 결국은 디램이 마이크론이 갔는데 하이닉스가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이런 흐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수급적으로도 요즘 양호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같이 가야죠. 예. 네, 맞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자, 수급 특징주 안에서 또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수급이 요새 엄청난데 너무 이제 매수 영역에 고려하기에는 너무 튀어버려갖고 좀 어렵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요새 계속 며칠 동안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요 종목 요새 수급이 좋습니다. 기관이 열심히 사는데 LG 이노텍 이 종목이 사실은 메타버스 ETF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혼자 못 던졌던 게 이노텍인데. 얘는 왜 메타버스인가요? 그러니까 저 기준을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저 현대 모비스 들어가 있는데 메타버스 ETF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이 종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LG 이노텍은.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가 발전하려면 이쪽도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는 인식인 것 같아요. 이노텍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 그 수혜를 본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예, 가상 현실도.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반도체주도 그렇겠지만 디스플레이도 역시 이거에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하면은 또 카카오뱅크도 수급이 좋은 모습이고 삼성전자 모처럼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에서는 1등이 카카오 게임즈예요. 오늘 그 수급 대장제도 게임즈가 갖고 왔는데요. 그다음에 LNF 수급도 좋고 위메이드, 컴투스, 데보시스터즈 게임주들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주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이 종목이 참 재미있는 게 수급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바톤 터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관이 막 사면서 11월 8일까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18일 연속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매도로 싹 돌아서니까 그때부터 외국인이 또 막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6일 연속 사고 있는데
그러다가 금요일은 다시 같이 세게 사는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등극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연기금도 나흘 만에 지금 순매수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 실적 관련해서는 매출은 예상보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익이 예상보다 밑돌았어요. 왜냐하면 개발사에 대해서 개발사가 그 라이온하트라는 회사인데 네. 로열티 수수료율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 라이온하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11월 1일 날 연결회사 대상이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열티 많이 줬는데 그 회사가 자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3분기 이익이 예상보다 좀 못 나왔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더더군다나 4분기 내년 로열티 지급이 없고 그 연결로 편입이 되니까 로열티를 많이 준다고 그래도 이게 다시 그 리턴 받는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 하면은 흔히 이제 그 NFT 메타를 요새 그 메타버스를 빼면은 게임주가 가기가 힘들잖아요. 뭐 하나 내놓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 NFT 관련해서는 그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라가 있는데 보라코인 발행사인 웨이투빗을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웨이투빗이라는 데서는 NFT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넵튠을 통해서 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데 요새 뭐 이슈 이런 쪽 한번 내놓으면은 뭐 주가 확 올라가니까 뭐 이런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적이 탄탄합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 수급 대장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기술 개발보다 게임 회사들을 다 인수를 해서 네, 엄청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라이온 하트도 지난번에 인수했던 회사인데. 그게 이제 예. 연결 대상이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11월 1일에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예. 회계상으로도 잡힐 예정이고. 예, 카카오 게임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이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줬는데 네. 그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한 2달 반 만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상승률이 예. 8월 말 이후로 처음으로 1% 이상 상승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좀 진짜 뭐 굶주렸다 그럴까? 너무 오그라들었었고 이게 참 저도 이게 지표 단순한 지표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가 상승 종목 100개 안 되면은 일단 단기 반등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수요일 날 100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바로 금요일 날 크게 좀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예. 중요한 거는 한번 올라온 건 좋은데 반등의 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코스피 지수대별 거래 분포를 다시 한번 좀 그려와 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3,000에서 3,100포인트까지는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툭 밀어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못 넘고 거기서 계속 헤매는 동안에 다시 매물이 쌓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3,000포인트 안착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을 장담하기가 어렵고 매물 구조가 좀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체력이 너무 약해졌고 두 번째로 금요일날 크게 반등이 나왔던 게 제가 방송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그 달러 인덱스가 95달러대를 올라왔다.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근데 원화는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 희한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소폭이었지만 환율이 소폭 하락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그 센 반등을 나오게 한 배경으로 작용을 했는데 제가 지금 빨간 선을 그렸는데 아직 조기를 밑으로 뚫고 내려가야지 추세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 전환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추세 전환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뭐 속마음으로는요. 세 번째로 반등을 주도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금요일 날 보면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처음 들어오는 그 업종이 철강 업종입니다. 미국의 이제 파이프도 현강으로 교체한다는 이슈도 있고 인프라 투자자다 수혜주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안 움직였었거든요. 결국은 뭐 더 많이 움직인 거는 은행이라든지 또 의료정밀 이런 건데 이런 종목들은 종목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철강, 건설, 의학, 화학인데 이 종목들은 11월 들어서 11일까지 엄청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특히 철강주를 예를 들면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드는 고민은 이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했다. 근데 계속 더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잖아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업종을 골라봤어요.
11월 들어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도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었던 업종이고 그러면서 금요일에도 같이 산 업종이 뭐가 있을까? 4개 업종이 나옵니다. 그럼 전기전자, 서비스, 운수장비, 전기가스 이 4개 업종은 연속성이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기전자 중에서 그러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1번 삼성전기, 그다음에 2번 LG이노텍, 3번 대덕전자, 4번 코리아서키트 이런 종목들입니다.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는 뭐 DDR5 관련해서든지 뭐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예. 이 중에서 요새 눈에 빨리 들어오는 게 기관이 계속 쭉 사고 있는 게 LG이노텍이 좀 눈에 들어온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동차주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자동차주 요새 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자동차주에 비해서 너무 못 올랐어요. 근데 이 반도체 쇼티지가 났다 그러지만 생산은 미국 회사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갭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현대차, 기아, 수급 여전히 좋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기아를 탑픽으로 계속 보고 있고 분할 매수할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는 예. 수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동차 접근하려면 완성차 중심, 그 중에서도 기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그 전기가스는 빼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역시 뭐 그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요. 크래프톤, 하이브,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금요일에도 그 좀 수급이 좋았던 종목인데 저는 뭐 여기서 뭐 지금 크래프톤을 사길 수도 없고 하이브를 살 수도 없고 한전기술은 SMR 관련해서 대장주는 맞는데 예. 매매하기는 어렵고 네, 소형 원자로.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초지간 바닥 찍고 나서 좀 매도를 늦춰라 갖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메타버스 좀 어떻게 움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가 너무 싸 보여요 사실은. 사실은 국내에서 메타버스 대장주는 네이버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머니게임으로 변하다 보니까 좀 등치 작은 종목들을 돈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그렇지 네이버 싸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지금 그 대형주 몇 개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절대로 이제 분할 매수해서 그 롱텀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인데 뭐 갖고 가도 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뭐 종목 자동차, 이노텍 이 정도를 수급 관점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예, 소외주 안에서 옥석 가려주셨고요. LG노텍, 기아, 네이버 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전반적인 전략도 주시죠. 오늘 이런 종목도 쭉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게 롱텀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매매 전략상으로 길게 끌고 갈 종목이냐 아니면 머니게임을 할 종목이냐 이건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메타버스냐 NFT니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타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좀 길게 끌고 갈 종목. 그러니까 투자 전략상으로 길게 끌고 갈 것인지 단기 매매를 할 것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쌍끌이 형님께서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두세요? 긴 관점과 단기 트레이딩. 저는 대략 반반 정도 두고요. 5대 5로. 그리고 그 성금 비중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대처를 합니다.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